네, 최백은의 이계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추석 잘 보내셨고요, 교수님. 예, 집에서 보기 일했습니다. 좀 쉬시지 그러셨어요. 아이고, 밀린 일을 좀 연휴 때 좀 이렇게 미뤄놨던 게 있어가지고. 아이고, 네. 그러셨군요. 이제 예. 교수님 그 유튜브 채널 보면 최백은 TV 예. 보면 이제 교수님들 팬분들이 꽤 많으시던데. 물론 나훈아 팬 정도는 안 되겠지만 많으신다. 근데 하나 지금 팬분들이 하는 소리가 교수님 그 건강 걱정 그걸 예. 많이들 하시던데 특히나 또 올해는 좀 강행군을 많이 하셔가지고 더욱더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사실 제가 좀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좀 오만한 게 아닌가.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공정경제 3법 얘기를 좀 해봤잖아요. 예, 사실 이게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낯선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간략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 하면 금융그룹 감독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공정거래법 이렇게 3법인데 금융그룹 감독법은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 큰 쟁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상법, 공정거래법이 있는데 여기 어떤 좀 쟁점들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이게 지금 이제 그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요. 우리가 이제 그 자유시장 경제의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그 경쟁에다가 이제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그 용어를 이렇게 그 단축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비용하게 되면 이제 이게 기회자가 빠진 기회비용의 준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같은 경우도 이제 요소소득이라 해가지고 요소자가 빠진 말이고. 그럼 경쟁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공정경쟁인데 공정을 빼놓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경쟁이라는 것이 그 기본적으로 좀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자원을 좀 더 활용을 할 기회를 갖게 해주자 이런 이제 취지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공정하지 않게 해가지고 만약에 게임에서 이겼을 때 그걸 패자가 승복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공정하지 않으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 경쟁은 공정 경쟁이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 일부 전문가들조차도 그냥 그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 능력 자기 저거와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경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사이비 시장주의자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상법과 공정거래법도 기본적으로 이제 상법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상거래 부분이 있고요. 상업의 이제 상업적인 거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많은 이제 거래들을 하고 살잖아요.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서 상품을 이제 사고 이제 구매를 하고 기업은 팔고 하지 이게 상거래잖아요. 이런 상거래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불공정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공정하게 좀 만들자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기업이 너무 유리한 환경이었죠. 우리 가게보다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이제 그 집단소송법안과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제 상법에 도입이 돼 있죠. 그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지난번에 이제 했을 때 그날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그날 이제 입법 예고가 돼가지고 발표가 돼가지고 그날 이제 포함을 못 시켰었는데요. 요건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상법이라는 것이 상거래 말고도 기업의 구조와 관련된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도 보게 되면 이제 기업은 주식회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회사는 이제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보게 되면은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주들의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주들 중에서 일부는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대다수는 경영에 참여 안 하고 그냥 투자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주주들 간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서로가 그 이익이니까 우리가 공평하게 배분돼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부에 들어가서 경영을 맡는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일반적인 대주주들이 보다 더 그러니까는 그 유리한 입장에서 그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불공정한 저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제 그러니까 소액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히면서 그러니까 이 그
지배 주주가 이제 그러니까 이득을 추구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이 공정하게 만들자는 것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라든가 다중 대표 소송제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그 상거래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소개 못해서 먼저 소개를 하면요. 이게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도입은 됐었어요. 한 20여 개 부분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조물 책임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기업이 그러니까 만든 물건에 대해서 물건이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소비자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거든요. 우리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각 분야별로 도입된 게 있었었는데 이게 어떤 분야는 도입이 안 되고 어떤 분야는 도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도입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상법에 이제 이것을 도입 이제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우리나라에 어떤 분야는 도입이 돼 있고 어떤 분야는 도입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우리 아예 도입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한된 부분이다 보니까는 제한된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을 좀 피부로 못 느꼈던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제 전체 분야로 좀 이제 확장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존의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나 과실로만 이제 과실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러니까는 손해배상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모든 이제 손해배상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다 이제 적용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손해배상액은 5배 이내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도입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이것을 재계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반발을 하는데요. 반발을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소송이 남용된다. 수탁하면 이제 소송이 일어나고 그런다.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기우인 게요. 기우인 게 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개 이제 50인 이상의 이제 피해자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발생하는 사건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제한이 있군요.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이걸 소송을 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이 50인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한 명이 먼저 이제 해가지고 소송했을 때 이기게 되면 그 나머지는 다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거든요. 집단 소송이라는 것이요. 근데 이게 이제 소송 금액이 워낙 이제 이 집단 소송이라든가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이 크다 보니까는 그 소송하는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게 있군요. 임시대가 거기에 비례하잖아요. 손해배상 청구액하고 되게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수천만 원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되게 개인이 되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이 가가지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뭐냐면 변호사가 먼저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재원을 조달을 해가지고 소송을 하고 이제 승소하면 되게 성공 보수를 받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 변호사가 이제 그러니까 이건 다 이제 자기가 이제 돈도 낭비가 되는 것이고 시간도 어쨌든 간에 허비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뭐 쉽게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가 그러니까 막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확실히 승소할 만한 거 아니면은 이걸 하지를 않겠군요. 집단 소송제를. 그런 점에서 이게 그러니까 뭐 남용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문제는 이런 것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피해 입었던 것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요. 그 2015년도로 기억하는데 폭스바겐이 그 배기가스 이 배출량 연비 소져가지고 조작한 거, 기억나죠. BMW가 엔진 결함 화재 사고도 이제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크게 지급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소액 지급한다거나 바우처를 그것도 맞아요. 아니 BMW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는 뭐 미국에서는 소송하기 전에 일괄 지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반 이제 그 뉴스 속에서는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많이 하는 게 아마 이제 드러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론 자유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언론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도 확산하다 보니까 언론도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잘못 보도해가지고 예, 했을 예. 경우에 그 개인은 굉장히 그 상당히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언론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것이 좀 이제 자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워낙에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또 요즘에 그렇죠. 책임 있는 보도를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이게 언론자의 침해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럼 미국도 그러면 미국은 이게 세게 대입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도 이게 언론자의 침해 국가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이것도 이제 입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예. 예. 이건 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다 있는 거죠. 공정경제 그렇죠. 3법이나 뭐 이런 거나 다. 그러니까 이게 예. 앞에서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라든가 다중대표 소송제도요. 예, 예.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이 권력을 정치를 보게 되면 상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 상권 분립을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영자가 있고요. 예. 그렇죠. 경영자는 이제 그러니까 경영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거예요. 주주들한테요. 일종이에요. 예, 예. 그럼 주주들이 이제 이 경영자가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주주들의 이익을 제대로 실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감시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걸 이제 이사들을 선임을 해서 그 이사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게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이사회가 그런 경영자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하기보다 되게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 이사회에 대해서도 견제와 감시 장치를 만든 게 감사기구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이제 이사회를 견제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감사도 우리나라 상법을 보게 되면요. 상법이 얼마나 좀 이게 좀 황당하냐면요. 예. 감사를 두거나 아니면 감사를 두기 싫으면은 예.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해놨어요. 감사위원회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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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들을 3인 이상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는데 예. 이 감사위원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경영자가 경영자가 이제 이사회를 하는 거네요. 장악하게 되면 감사도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 그 실제로 대기업 같은데 다 이런 구조입니까? 현재?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원래는 그러니까 이사회부터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사회 수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 소액주주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그러니까 반영시킬 수 있는 게 소위 집중투표제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어떤 예외 조항을 들냐면 정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 안 할 수도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지배지주한테는 굉장히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소위 대주주가 그러니까는 일반 소액주주가 사실 전체적으로 더 많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훨씬 많죠. 예. 단지 분산대주주된 이유로 그렇죠. 예. 그 힘을 발휘 못하다 보니까는 그 이제 상대적으로 대주주가 전횡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다 보니까는 예. 요걸 좀 감사위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한 명 정도만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좀 선출하게 하자. 다도 아니고 한 명만. 예. 한 명만. 그러니까 이 정도 총회에서. 가지고 우리가 엄살을 피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쨌든 이 공정경제 3법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우리 공정경제에 있어서는 예.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재계라든지 또 뭐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반발하고 예.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좀 통과가 될까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것도 상당히 그렇게 자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데가 재벌 아닙니까? 솔직히요. 예. 그렇죠? 예. 사실 저는 이제 그 정치판에 잠깐 몸을 담아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는 예.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재벌에 그러니까는 이 로비에 거기에 이제 거되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예. 보셨군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도 뒤로는 그러니까 재벌들에 많이 포획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짜 진보. 예. 가짜 진보가 많군요. 예. 근데 지금 봐보세요. 김종인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 힘당의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예. 최근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네. 노동 문제를 그러니까 노동 관계 부분을 같이 그러니까 연계시키면서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입장을 좀 바꿨어요? 바꿨죠. 예. 굉장히 전향적이었잖아요. 공정경제 3법을 그러니까 같이 처리하자. 이 정규직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치는 것을 같이 예. 연계시키자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좀 이렇게 이걸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사실 그러니까 이 노동 문제는 이 사실 개혁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노동자가 이제 반발할 것이고요. 그렇죠? 아. 그러면 결국은 이게 벌써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 출구들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받아요. 벌써 일주일 한 열흘 됐는데 입장이 좀 바뀌었군요. 좀 그렇죠. 강하게 예. 밀어붙일 줄 알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 내부에서 반발이 이제 심하니까는 예. 그 국민의힘당은 워낙 거기 이제 그러니까 이 소위 이명박 정부 때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했듯이 예. 거기 정치적인 성향이 그쪽 의원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재벌들하고 친재벌적인 성향들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는 예. 반발이 심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반발을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것보다 훨씬 약하다고 얘기했다가 예. 이제는 노동관계법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걸 저기 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낙관적이진 않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결국은. 분위기에서 이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낙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 거고요. 예.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선진화되는 기회를 또 한 번 놓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이게 좀 기업 경영이 투명하고 기업이 예. 공정한 경쟁을 해야지만이 소위 기업도 혁신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소비자 보호가 너무나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게 약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도 사실 좀 강화가 필요한 알겠습니다. 것이고요. 우리 가습기 예. 살균 자가 얼마나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오랫동안 논란을 피웠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시장 경제 가장 기본인 이런 공정 경제 3법 통과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참 재벌의 힘이 세긴 세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